끝에 안 잘린 부분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지금 이 수령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쪽이 지금 세력이 강하다고 느끼신 거잖아요. 네. 이쪽이 세력이 강한 게 아니고 다른 나무들이 약해요. 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하. 그래서 개간해서 만든 과원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땅 자체가 사과 생육하기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는 이상하니 똑같은 쪽이라도 예, 나무가 세력이 활성이 안 돼요. 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물이 고여서 시비적에 그런 거지. 아마 물은 안 낄 거예요. 이 밭은 물은 안 낄 겁니다. 그 대신 근데 이제 유박은 그 밭이 좋겠어요. 예, 유박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흙하고 섞여야 돼요.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은 그냥 갈코리로 이렇게 좀 긁어서 흙하고 좀 섞일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은 이 유박이 물을 만나서 이렇게 쫙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지온 상승하는 데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박은 갈코리로 긁어서 흙하고 조금씩이라도 섞이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그냥 섞어서 뿌리면 어떨까요? 근데 이미 뿌려놨잖아. 힘이 들지. 제가 봐서는 지금 이쪽에 있는 한 대여섯 나무 여기가 세력이 강한 게 아니고 이 수령으로 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나머지가 세력이 약한 것이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정을 조금 뭐 지연 전정 한다고 지금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여기 보시면은 안쪽에 있는 결과지들은 세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죠. 근데 꽃눈은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남기면 얘들은 더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강한 결과지는 제거를 해주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비슷하죠. 세력이.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측지 역시 마찬가지고. 자, 위로 솟은 거. 아래로 처진 거. 자, 여기 약해져 있죠. 여기 제일 강합니다. 이거 아무리 아까워도. 자, 여기 과일 같은 위치예요. 이거 하나 제거해주고. 그래도 내가 과일 필요한 숫자는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는 좁죠. 같은 길이의 좁은 공간에 세 개가 배치가 되어 있거든. 그러면은 과일이 커졌을 때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가운데 거는 제거를 해 주시고요. 위로 솟은 거. 자, 여기도 안쪽에 지금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밑으로 처진 거. 자, 아래쪽에 처진 이런 좋은 결과지들, 과일은 커져요. 그런데 이 하단부에서 만들어진 결과지 과일들이 단점이 있습니다. 착식이 늦어요. 왜 그러냐면은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은 여기를 통해서 위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요 위에서 지상부에서 생성된 동화물질이나 측지 끝에서 만들어지는 오옥신, 그건 아래를 통해서 뿌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옥신이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오옥신은 아래로 흐르면서 우리가 착식을 시키는 안토시아닌 색소 있죠. 그 합성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단부에 있는 것이 과일은 좋은데 색이 잘 안 나요. 오옥신이 안토시아닌 생성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합성을. 그래서 우리가 등 따고 배 따고 해주라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비료나 퇴비로 과일이나 나무를 키우려고 하는데 그거는 거들 뿐이고 가장 기본은 호르몬이에요. 이제 제가 호르몬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호르몬 특성을 서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지베릴린이 하는 일, 오옥신이 하는 일, 사이토카인이 하는 일 이런 걸 서로 잘 이해를 해야 나무 관리하는 데도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너무 강하죠. 안쪽에 약해져 있고.
밑으로 처진 거. 그리고 여기에 뭐 4개, 5개 충분히 과일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행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 그루터기 남기는 거는 몸에 배야 됩니다.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몸에 뵐 때까지는 의식적으로 그루터기 남기는 걸 하세요. 저는 이제 완전히 몸에 뱉거든요. 이 자리가 필요 없다면 바짝 제거를 하시는 게 맞고, 근데 이 상처 아무는 거는 그루터기를 뒀을 때가 훨씬 더 빨리 아물어요. 바짝 붙여버리면 그 상처는 빨리 안 아물어요. 이거는 일찍 생육기 때 유인이 됐더라면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유인이 안 됩니다.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새로 받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직은 성목기에 들어섰다고 못 보거든요. 유목기이기 때문에 측지 바깥쪽 한 25에서 30cm는 아무리 좋은 결과지가 있어도 거기다 그 결과지를 남겨놓지 마세요. 잘라야 안쪽에 있는 이런 결과지들이 힘을 받아서 수관이 확대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좋은 꽃눈이 있다고 해서 이걸 남기면 안쪽은 세력이 약해지고 바깥쪽으로만 자꾸 좋은 꽃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꾸 수관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 측지가 지금 굉장히 세력이 강하죠. 근데 여기하고 겹쳐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정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결과지로 마감하는 단축 전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세력이 강한 경우에는. 그래야 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 정도 측지라면 한 8개 정도 과일 붙이셔도 됩니다. 자, 여기도 여기 지금 바로 위아래에 있고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급적이면 결과지로 마감 전정, 즉 단축 전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뭐 한 7, 8개 충분히 이 2개에서 한 15개 나옵니다. 15개면은 5kg 한 상자가 넘죠. 끝에 고우는 사과를 달아야 돼. 여기 무조건 과일 다셔야 돼요. 예. 이거는 과일 달아도 워낙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쳐져요. 약간 공간이 좁아도 요거는 조금 처질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 근데 이거는 과일을 여기에 담뿍 달아놔도 절대 안 쳐져요. 지금 이게 억지로 숙이려고 해도 지금 안 쳐지고 있거든요. 그 대신 요거는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공간이 더 넓어져요. 이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내리려고만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내리시는 것보다는 아래쪽하고 연관성 이런 걸 좀 보면서, 이건 과일이 달리면 자연스럽게 아마 이 정도는 처질 거예요. 이것도 이 정도는 처지고, 그럼 이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유인해 놓은 것처럼 이 상태에서는 공간이 더 좁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이런 것도 좀 봐가면서 전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위로 솟은 거. 자, 위로 솟은 결과지는 금년에는 지금 작년 2022년보다는 꽃눈 상태도 좋고요. 결과지들도 상당히 지금 잘 형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꽃량은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보면은 가지 그루터기 막 2개씩 예. 나온 거 있는데 예. 2개 나온 거 중에 저거는 안정된 거 하나. 가급적이면은 조금 짧은 걸로. 짧은 걸로요. 예. 그럼 거기를 과일을 달아야 돼요? 달아야죠. 특히 지금 요 지주 높이가 낮거든요. 아마 제가 작년에 요거 뭐 한 1m 정도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저기 측지를 만들면 수관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바로 과일을 착과를 시키세요. 큰 측지를 만들기보다는 결과모지 형태로 앞으로 2, 3년 후에는 결과모지 형태의 측지가 되도록, 그래서 더 이상 강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하다고 내가 그걸 우리 상단을 안 잘라내 그걸 저런 걸
살짝이 끝에 잘라줘야 지금 된다. 이제 아까 지금 보면은 주간 연장지를 원 주간 연장지가 지금 이런 상태였는데 요걸 남기고 지금 이렇게 교체를 시켜 주셨거든요. 물론 지금 이 나무 상태로 보면은 바꿔줘도 되는 시기는 맞아요. 이제 아래쪽에 결과지들이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반발은 좀 적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무들은 지금 다른 이 밭 전체에서 세력이 상당히 강한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주간 연장지를 무절단을 한 상태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수고는 굉장히 더 높아집니다. 원래 무절단이, 주간 연장지 무절단이 수고를 굉장히 빨리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고가 더 높아지면 안 되죠. 그래서 수고를 최대한 적게,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주간 연장지라면 한 이 정도만 잘라주세요. 그러면 수고가 올라가는 게 훨씬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위에 만약에 액화가 피면은 수확을 못 하더라도 과일을 2-3개 정도는 착과를 시키세요. 이 주간 연장기가 더 이상 세력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홍로는 액화가 많이 피기 때문에 여기 뭐 과일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2개씩 나온 거. 그냥 요거면은 충분합니다. 요 서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좀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거 2개 다 과일 달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바짝 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약간 숙여져 있는 거, 이런 것이 좋아요. 저쪽은 예, 그걸 쓰려고 그랬지. 그거는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다 쓰셔도 돼요. 예. 그냥 대신 이 그립을 켜서 접어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여기도 과일 다세요. 그냥 달아버려요. 과일 다세요. 예. 과일 달면 자연스럽게 유인 안 해도 되게 이렇게 하수 되니까요. 지금 이런 측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바깥쪽에 좋은 결과모지들이 많이 있고 안쪽에는 이런 단과지 형태, 약해진 단과지. 근데 우리 이제 통상적인 일반적인 농업인은 여기다 다 과일을 달아요. 꽃눈이 좋으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도 지금 20cm 이상이 지금 나지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나지는 자꾸 확대가 됩니다. 이것들이 아주 세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얘들이 금년에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좋은 결과지가 돼요. 바깥쪽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예. 그리고 지금 요거는 힘이 약해요. 여기다 과일 2개만 달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 거의 다 그래요. 측지 형태들이 보면은. 자, 여기는 위쪽이고 또 이 측지하고 겹쳐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꽃으로 마감해주는 전정. 측지와 측지가 겹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냥 꽃으로 마감하는 단축 전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거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잘라요. 막 자르세요. 예. 내 거 같으면 부담돼서 못 자르는데요. 막 자르세요. 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릅니다. 근데 여기 꽃눈이 저 의외로 있어도 관계가 없는가요? 저기 밑에가 꽃눈이 없으면 아, 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왜? 예. 이거는 강하게 안 나올 거예요. 나와도 상당히 요 정도 돼서 아마 그게 이런 결과지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안쪽에 꽃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길게,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쪽까지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짧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전정을 약전정을 해놓으면 수술이 가능해요. 약간 전정이 잘못됐어도. 근데 처음부터 강전정을 해놔버리면 그건 수술이 어렵습니다. 즉 수정해 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전정에 자신만 있다면 그냥 처음부터 완벽하게 전정을 해버리는 게 좋고, 그러지 않고 조금 보완 전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약간은 약전정을 해주시는 안쪽에 것이죠. 나지가 많으니까는 좀 예. 조절하고 바짝 안에 들어가서 잘랐죠. 그러면은 반발이 세기 때문에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강하게 들어가면 강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독포제는 지금 시기부터 발라. 일단은 주간부는 무조건 발라주세요. 주간부는.
여기는 말고 저 예. 쪽에. 주간부는 무조건 발라주세요. 뭐 이런 경우는 여기 이 점은 그 정도는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이 정도는 안 발랐어요. 예, 볼펜 굵기 이상 거기는 무조건 도포제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하고 바로 바르는 게 좋겠지만 뭐 하루 이틀 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혹한기는 가급적이면 일찍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수액이 움직이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조금 뭐 다른 작업하고 조금 뭐 천천히 발라줘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이제 혹한기 때는 톱질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절단면이 금방 말라서 벌어져요. 클레기 가요. 이제 그런 대로 불안병이나 이런 것이 생육기 때 침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액이 2월 보통 이제 겨울철 기상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은 수액이 빨리 움직이는 애는 1월 하순이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2월 상순쯤 되면 이제 수액이 조금씩 서서히 움직이다가 지금은 수액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시기예요. 천정을 해보면 물이 움직여요. 날이 따뜻한 날은 이렇게 절단을 하면은 여기서 수액이 밖으로 나오다 쑥 들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수액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포제 발라주는 것도 어느 시기에 절단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발라줘야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늦게 발라줘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추울 때는 빨리 발라주고. 예. 근데 뭐 2월 중순 이후에 전정하실 때는 조금 늦게 바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작년에 저기 줄기 견무늬 썩은 병이 많았었잖아요. 네.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수를 좀 해주세요, 봄에.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관수를 해주세요. 이번에 저 관정을 타서 물을 올려놔서 이제 죽으실 때 충분히 죽을 예. 때